먼저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격훈련 과정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집체훈련이랑은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종류로는 인터넷 원격훈련, 우편 원격훈련, 그리고 스마트훈련, 그리고 이제 집체와 원격을 병행하는 이제 혼합훈련도 저희 원격훈련 심사센터에서 함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재직자와 실업자가 있고요. 심사 과정의 대다수는 저희가 연 6차 진행되는 정기 심사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그리고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사업주 지원규정이나 근로자 지원규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원격훈련의 수료 기준이라든지 최소 인정시간 같은 것들을 가끔 이제 또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숙지를 하신 다음에 심사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원격훈련 제도 운영 절차는 이제 앞서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기간 설립을 하시고 1년 인증까지 받으신 기관 담당자분들이 오늘 자리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심사를 통해서 적합을 받으신 경우는 저희가 데이터를 HRD넷에 연계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고요. 부적합 또는 반려 확정을 받으신 경우에는 다음 정기 심사 차수에 다시 심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과정 인정을 하고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과정 심사 또 인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급열 심사평가원과 또 심사 신청을 하시는 훈련기관, 또 인력공단 또는 고용센터에서 이런 이제 도식도에 보이시는 절차로 심사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 중에 또 간혹 가다가 저희 반려 심사 결과를 확인하시지 않는 그 기관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이제 최종 심사 결과가 난 다음에 이제 반려 심사 결과를 그때 확인을 하시고 이제 좀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반려 확정뿐만 아니라 반려 보완을 받으신 경우에도 반드시 재접수를 하셔야 다음 심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설명드린 인증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표들의 점수가 합산되는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되게 되는데, 저희 원격훈련 과정심사 같은 경우에는 이 단계별로 그 앞 단계를 통과하시지 못하면 다음 심사는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내용 심사를 받으셔야 어떤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2단계 심사까지 꼭 가실 수 있도록 앞에 반려나 이제 1단계 부적합을 받으시지 않게끔 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고요. 이렇게 이제 그 심사 단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형식 요건을 심사하는 반려 심사 단계에서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이제 반려 또는 보완으로 안내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1단계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크게 3가지 직무 수행 적정성, 원격 훈련 적정성, 그리고 훈련 등급 적정성 심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단계 심사에서 심사평가위원분들이 학습 계획활동이나 수행활동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평가 문항은 적정한지 등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앞선 단계 2단계 심사를 통과한 과정,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심사 결과로 적합을 받으신 과정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심사 발급 코드를 훈련 과정마다 이제 발급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23자리 숫자가 사실 그 훈련 과정을 나중에 이제 훈련 비용을 특히 정산하실 때 가장 이제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3번째 단락에 있는 과정 유형, 그리고 공급 정도, 그리고 심사 등급, 여기에 있는 숫자들을 이제 심사 신청하신 거하고 동일하게 나왔는지 아니면 조정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 결과를 확인 안 하시고 나중에 과정 운영을 했을 때 우리가 신청했던 정보랑 다르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심사 결과를 확인하신 다음에는 코드를 확인하셔서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심사 접수나 이제 심사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정기 심사에 있어서 신청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심사 신청 유형은 다른 훈련기관에서 뭐 적합을 받았는데 저희는 뭘로 신청을 해야 되나요? 라고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어디까지나 훈련기관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는 신청 유형이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 이 과정에 대한 심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 이 이력을 따라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저희가 이제 동일 과정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한 개 찻이라도 동일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 그걸 동일 과정이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아마 신규 기관이시고 신청을 하신 이력이 없을 테니까 이번 4차 심사에는 모든 과정을 최초 심사로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4차 심사 결과가 부적합이 나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재심사로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유념해 주실 사항이 그 부적합을 받게 되신 과정과 한 찻이라도 겹치는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과정을 이제 구성을 하셨다고 해도 저희 이제 심사평가원에서 봤을 때는 이미 부적합을 받은 과정을 활용한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과정에 재심사를 타고 들어오셔야지 반려 확정이 안 받으시게 돼요. 그래서 훈련기관 입장에서는 그냥 부적합 과정에 찻을 활용했을 뿐이지 이건 새로운 과정이다라고 보실 수 있지만 이거는 이미 부적합을 받은 과정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합을 받으신 과정에 훈련 내용을 일부 변경하셔서 이제 변경 심사를 또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훈련 내용의 변경 없이 단순히 수료 기준, 퍼센티지를 잠깐 수정하신다든지 평가 문항의 아주 일부를 수정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변경 심사로 인정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가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하신 다음에 그 사유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적합받으신 과정에 유효기간이 임박할 경우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서 심사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연장 심사로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이제 정기심사에서 신청을 하시는 유형이었고요. 저희가 정기심사 말고도 두 가지 심사 유형이 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효기간 연장 심사 같은 경우에는 이 유효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해드리는 심사를 저희가 만료 120일 전에 하게 돼요. 이거에서 만약에 1년 연장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에 연장 심사를 신청을 하시는 거고 저희가 이제 등급이라든지 실적을 판단해서 이 과정은 1년은 그냥 연장을 해드려도 되겠다라고 판정되는 과정에 한해서는 자동으로 연장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1월에 이제 훈련기간 설명회를 했고 그때 이제 발간했던 훈련기간 설명회 자료집이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페이지는 다 그 자료집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현재 자료집 말고 저희 이 심사에 올라가 있는 그 자료집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시 변경 심사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정기 심사는 최소 1달 반에서 2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적합 과정의 일부 심사 정보를 그냥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훈련 내용 변경 없이 교강사나 직업훈련 유형 또는 자체 개발을 인정받겠다라는 사유만으로 심사를 신청하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면 이거는 상시 변경 심사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상시 변경 심사는 이제 짧게는 보름, 길게는 이제 신청하시는 날짜에 따라서 1달 정도 걸리시는 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일정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원격 훈련 과정의 심사 기준하고 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이제 심사 신청하실 때 많이들 좀 이렇게 실수하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훈련 과정 심사 신청을 하실 때 반드시 두 가지 이제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게 바로 훈련 과정 저장 매체, 오프라인으로는 저희 심평원으로 저장 매체를 보내주셔야 되고 또 온라인으로는 원격 훈련 심사 시스템 이심사에 과정 개요서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저희 심평원으로 다 접수가 되셔야 저희는 과정이 접수가 된 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 개요서에 이제 보시는 이 항목들을 빠짐없이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여기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 게 훈련기관에서 많이 좀 놓치시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장 매체 관련해서는 저희가 바로 이제 내일 금요일 18시에 이제 접수 마감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유념하셔야 되는 점이 반드시 오프라인에서 이 콘텐츠가 작동되게끔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제 저장 매체를 열었을 때 온라인 환경으로 접속하지 않으면 과정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이 컨텐츠는 가변적인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제 제출을 하지 않으신 걸로 간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오프라인에서도 확인 가능하게끔 접수를 해주셔야 되고 USB나 외장하드는 그 안에 폴더를 다르게 해서 여러 과정명을 제출하셔도 되지만 CD는 반드시 한 저장 매체당 하나의 과정을 탑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접수 마감일 18시라는 이 시간을 또 반드시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정계열서로 넘어와서 저희가 19년에 새로 추가된 항목들이 있어요. 이 항목들을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직업훈련 유형이라는 거는 원래 저희가 작년까지는 적합받으신 과정에 한해서 사업주로도 인정 신청을 하실 수가 있었고 근로자 개인 훈련으로도 인정 신청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올해부터는 좀 그 인정단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 운영 예정인 직업훈련 유형을 사업주냐 근로자냐 또는 근로자 사업주 모두 운영을 하느냐를 선택을 하셔서 반드시 심사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정 구분값이라는 게 또 생겼는데요. 이 과정을 앞으로 운영하실 때 그 운영 목적에 따라서 직무 관련성이 있지만 법적으로 의무화된 그 사유 때문에 교육을 하시는 경우에는 직무 법정 과정, 그리고 전문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과정은 전문 직무 과정, 재직자의 기초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과정은 공동 직무 과정, 그리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은 자격증 연계 과정으로 구분해서 이 값도 반드시 체크를 하신 다음에 심사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수진 소개에서는 여기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이미 담당자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유의하셔야 되는 사항이 반드시 학력증명서에 세부 전공이 있는지, 그리고 담당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담당 업무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훈련 과정마다 저희가 이 세부 전공이나 담당 업무를 확인하지 않으면 불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필수로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또 교강사의 NCS 인정 여부는 저희가 소분류로 구분을 하게 되지만 그 소분류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훈련 내용에 따라 또 불인정될 수가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 및 수료 기준을 입력하실 때도 이 평가 방법 세부 내용에 세부 수료 기준 반영 비율을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진행 단계 평가와 시험, 과제가 각각 어떤 퍼센티지로 수료 기준에 반영이 되는지 이 부분은 꼭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반려 보완이나 부적합 되시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정 및 양식 등록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훈련과정 URL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각기 다른 5개의 훈련생 계정하고 교강사 관리자 계정 하나씩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접수 마감일이 18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장 매체와 과정계열서 이제 심사 신청 마감도 포함이 되지만 이 LMS에 과정을 탑재하시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왜냐면 LMS도 저희가 심사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18시 이후에 과정을 미탑재하셨거나 저희가 LMS를 수정하신 정황이 파악이 되게 되면 이걸로 이제 불이익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18시 전에 모든 LMS의 과정 탑재와 그 안에 있는 뭐 수료 기준이라든지 훈련생에게 안내되는 정보가 과정 계요서에 이제 작성된 정보하고 일치하는지를 꼭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그 2심사에 공지사항이 하나 올라갔어요. 거기에 올라간 공지사항이 저희가 이제 원래 반려 보완으로 안내되었던 항목들 또는 2단계에서 봤던 항목들 중에 이제 반려 확정으로 조정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저희 그 자료집, 저희 훈련기간 자료집하고 달라진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도 좀 중점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전에 이제 LMS 인정 요건으로 해서 저희가 심사 신청하실 때 해제하려고 부탁을 드렸지만 그 사유로 인해서 점점 과정을 제대로 탑재하셨는지 이 과정이 재생되는 과정인지 확인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반려 보완이 아니라 반려 확정으로 앞으로 4차 심사부터 안내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특히 신규 기관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제로 운영을 하실 때는 반드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심사 신청을 하실 때는 반드시 해제를 하시고 들어오셔야 된다는 점 을 한 번 더 꼭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접수에 이어서 저희 반려심사 항목들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반려심사는 말 그대로 이제 저희 심사 신청에 대한 형식 요건을 심사하는 이제 그 심사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심사 결과로 아무런 오류가 이제 발견되시지 않으면 승인이 되시는 거고요. 이제 하나라도 이제 반려보완 항목에 해당하는 항목이 이제 발견될 경우는 반려보완, 그리고 정말 저희가 심사를 앞으로 하기에는 미비하다고 판단이 되거나 심사 자료의 제출이 많이 이제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려 확정으로 안내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고 훈련기관 담당자분들도 아마 제일 속상해 하시는 게 반려 확정으로 이제 안내를 받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반려 확정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장 매체 관련해서 반려 확정을 받으시는
사항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훈련과정 저장 매체를 제출하지 않으시는 경우, 그리고 오프라인 환경에서 재생이 되지 않으시는 경우, 또 훈련 기관명이 심사 시스템하고 실제로 저희에게 도착한 그 발송자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어떤 훈련 기관에 제출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저희 저장 매체에서 반려 확정되시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 개요서에서 저희가 과정 개요서 별첨 자료가 아시겠지만 모든 이제 차시 관련된 내용이나 평가 항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별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 칸은 공란으로 아마 둘 수가 없는 칸이기 때문에 아예 제출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과정에 별첨 자료를 제출하시거나 과제 파일을 제출하시는 경우, 또 과정 차시 정보 파일을 별첨 자료에 제출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지만 저희가 이 경우에는 이 과정의 별첨 자료를 어쨌든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반려 확정으로 안내가 되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훈련 과정 URL LMS 관련해서 반려 확정이 되시는 항목으로 이제 앞서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반려 확정으로 이제 조정된 항목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원래는 5개의 계정 모두에서 훈련 과정 미탑재가 발견될 경우 저희가 확정으로 안내를 됐었는데 이렇게 안내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훈련기관에서 이 제도를 악용하셔서 하나의 계정에만 탑재를 안 하시고 심사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 5개 계정이 아니라 1개의 계정에서라도 훈련과정 미탑재 또는 과정 확인 불가가 확인될 경우에 저희가 반려 확정으로 조금 더 이 항목이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LMS 확인하시는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심사 시스템 과정개요서에 입력하신 정보하고 LMS에 나와 있는 수료 기준이나 차시 정보 이런 것들이 상이할 경우에도 저희가 반려 확정으로 안내가 되게 되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일일 진도 제한, 순차 학습 기능, 본인 인증 기능 이런 것도 풀려 있는지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URL을 입력하신 다음에 저희가 옆에 검토라는 버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검토라는 버튼을 통해서 정말 훈련기간 LMS 메인 페이지 또는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이 되는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URL을 이제 담당자 입장에서는 맞는 URL이라고 올리셨는데 검토를 통해서 들어가면 페이지가 안 열리는 경우가 또 가끔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입력하신 정보, 별첨 자료나 이런 파일들에 대해서는 꼭 한번 직접 연결도 해보시고 다운로드도 해보셔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접수 관련해서 이제 반려 확정이 되는 경우는 저희가 앞서서 4가지 이제 신청 유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4가지 유형 중에 이제 재심사로 들어오셔야 되는 부적합 과정에 대해서 최초 심사, 변경 심사, 유효기간 연장 심사로 심사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거는 반려 확정이 되시게 됩니다. 그래서 꼭 부적합 받으신 과정에 대해서 그 이력을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존의 적합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의미한 변경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 훈련 내용의 변경이 아닌 아주 일부 수료 기준이나 평가 항목이 바뀐 경우에도 이번에는 저희가 반려 확정으로 안내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들을 유념을 하셔서 확정은 꼭 받지 않으시도록 심사 신청 전에 준비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단계 심사의 부적합 사례 또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심사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3가지 항목을 저희가 심사하게 됩니다.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직무수행 적정성은 이제 그 용어 그대로 훈련 과정이 근로자 직무 능력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체크리스트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면 이 과정은 저희가 고용보험 환급 과정으로 운영하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부적합으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판단 기준으로 이거를 부적합으로 판단을 하느냐 하면 저희가 신청 제한 분야에 해당되는 훈련 내용이 한 차시라도 포함이 되시게 되면 그 과정은 이제 환급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는 타당성이 떨어지다고 보기 때문에 부적합으로 안내가 되시게 되고요. 설사 직무 관련성이 있는 내용 중에서도 이제 입문 수준보다 많이 떨어지는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 저학년들의 교육용으로 활용되는 그런 내용은 저희가 재직자 수준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부적합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판단할 때 저희가 이제 훈련 내용도 보게 되지만 이 과정의 훈련 대상 및 훈련 목표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게 돼요. 그래서 훈련 대상 및 훈련 목표에 좀 이제 근로자 직무 능력 향상과 관련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한 번 더 꼭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자면 훈련 과정이 이제 근로자 직무 능력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 기법의 경우에 이제 훈련생 개인적인 입장에서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절세가 가능하고 이러한 이제 과정들이 심사 신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개인의 취미 및 교양 증진 과정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적합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문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 예를 들어 이런 이제 코딩 교육용 소프트웨어로 활용되는 스크래치나 오조봇을 다루고 있는 과정의 경우에는 재직자 수준으로 훈련하기에는 그 수준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도 직무 수행 적정성 부적합 과정으로 안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격 훈련 적정성입니다. 원격 훈련 적정성은 원격 훈련 과정으로서의 기본 여건과 또 자기 주도적인 훈련 행태가 충족되는지를 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격 훈련 과정으로서의 기본 가장 최소한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전문적인 지도나 실습이 필요한 과정은 아닌지, 또 자격증 취득 시험 대비해서 문제풀이 위주의 과정은 아닌지 이러한 체크리스트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고요. 또 특히나 이제 이러한 위에 보시는 심사 내용을 충족하셨다고 해도 이제 특정 뭐 제품의 매뉴얼이라든지 뭐 사용법 내용만으로 구성된 과정은 또 저희가 부적합으로 판정하게 되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전문적인 지도나 실습이 필요한 미용이라든지 반려동물 케어, 반려동물 미용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가 훈련생의 실습 또는 기능 숙련을 필수로 하기 때문에 부적합으로 안내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자격증 과정 중에 이제 재직자 원격 훈련에 있어서 이제 자격증 과정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자격증 취득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얼마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가 1차적인 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출문제라든지 예상문제 풀이에 너무 많은 차시를 소요하게 되면은 이러한 과정들도 원격 훈련 부적합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 반려심사와 직무수행 적정성 그리고 원격훈련 적정성에서 모두 적합을 받으시게 되면 다음으로 이제 훈련 등급 적정성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보시는 5가지 지표를 활용해서 저희가 A등급, B등급, C등급, 그래서 적합과정은 모두 이 3가지 중에 하나의 등급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표들 중에 3개 이상 이제 A등급 지표 또는 B등급의 지표 중에 3개 이상의 항목을 충족하시게 되면 이제 신청하신 등급을 가져가시는 거고요. 이게 조정이 되시게 되면 하향 조정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사항 중에 하나는 이 등급 관련 자료에 있어서 이 등급 관련 자료를 심사등급 산정정보 탭에 반드시 첨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가 아니라 뭐 다른 콘텐츠에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증빙 자료가 필요한 이제 등급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해당 탭의 내용을 작성해 주시고 증빙 자료를 첨부해 주셔야 저희가 그 지표에 따라서 인정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로라든지 내용이 작성되었는지 자료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훈련 콘텐츠 품질 우수성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이제 19년에 신설되었는데요. 이제 훈련 콘텐츠 전달 방식 또는 내용이 얼마나 우수한지, 얼마나 최신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서 심사위원님이 심사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 방식 우수성, 내용 우수성 및 최신성 이 2가지 지표로 심사가 진행되게 되고요. 좀 더 상세한 지표를 살펴보면 전달 방식 우수성은 이 5가지의 지표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부여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내용 우수성 및 최신성 역시 5가지 지표를 활용하게 되는데 특히 내용 우수성 및 최신성 지표의 경우에 이런 저희가 개발한 연도라든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빙 자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훈련 콘텐츠 품질 우수성을 우수나 매우 우수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내용을 작성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첨부 자료를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훈련 방법 특화입니다. 훈련 방법 특화는 이제 집체 훈련을 포함한 BL 과정을 조금 더 우대해드리는 항목인데요. 그래서 집체 훈련을 포함한 과정으로서 인정을 받으신다면 A등급 또는 B등급 지표로서 인정이 되시는 거고요. 일반적인 원격 훈련 과정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에는 C등급으로 판정이 되시게 됩니다. 그래서 혼합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실 사항이 심사 신청을 하실 때도 집체 훈련 차시는 집체 훈련 기준에 맞춰서 원격 훈련 차시는 원격 훈련 기준에 맞춰서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 지원금도 거기에 따라서 산정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산업 현장성 지표인데요. 이거는 NCS 능력 단위 요소를 얼마나 반영한 과정이냐에 따라서 A, B, C로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은 저희 훈련기간 자료집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지원 강화의 분야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훈련생들이 얼마나 교강사 또는 콘텐츠 안에서 자동화된, 개별화되고 맞춤화된 추가 학습 활동 또는 추가 학습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지표를 구성했는데요. A등급의 경우에는 교강사가 직접 훈련생이 참여한 활동에 대해서 적시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여기 적혀 있는 필수 사항에 있는 자료들이 다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B등급의 경우에는 컨텐츠 상에서 또는 LMS 상에서 훈련생이 이제 참여한 활동에 대해서 개별화 맞춤화된 자료가 제공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평가 부분은 이제 개별화 맞춤화된 현업 적용형 과제를 구성을 해오시는 경우에 그게 인정이 된다면 A등급으로 인정이 되시는 거고요. 또는 2가지 이상의 평가 방법 또는 2가지 이상의 평가 유형으로 구성을 해오시는 경우에 B등급 지표로 인정이 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2가지 이상의 평가 유형의 경우에 서술형을 저희가 인정해드리는 기준은 반드시 문장 형태로 답이 작성되어야 되고요. 교강사가 직접 첨삭을 할 수 있어야지 서술형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 평가까지 말씀드렸던 건 이제 인터넷하고 우편의 기준이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스마트 훈련의 경우에는 앞에 지표가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훈련 등급 적정성이라는 별도의 심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기관에서 제출하신 스마트 훈련 과정 운영 계획서를 이제 발표를 하시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심의위원분들이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2단계 심사, 이제 마지 심사 단계에서는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2단계 심사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2단계 심사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5가지 적정성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씩 말씀드리면 먼저 훈련 분량 적정성이 있는데요. 이제 훈련 과정에 훈련 분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학습 시간과 평가 활동 시간이 있는데요. 학습 시간의 경우에는 차시별 시간, 인터넷의 경우 차시별 시간이 최소 25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우편 훈련의 경우에는 32시간, 2개월 수준의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심사 결과를 적합으로 받으셨다고 해도 이 훈련 분량의 경우에는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종적으로 인정받으신 훈련 분량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평가 활동에 있어서 저희가 인정해드리는 거는 자료집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나중에 이제 인정심사를 받으실 때 사업주는 최소 8시간, 근로자는 최소 16시간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운영하실 유형에 따라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계획 활동은 이제 학습 오리엔테이션 또는 학습 계획 수립 관련 사항이 적정한지를 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 목표 및 훈련 대상의 경우 제가 1단계 직무 수행 적정성에서 한번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이게 학습 계획 활동에서도 주요하게 보고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습 계획 활동에서 이제 불인정 또는 부적합 받으시는 사례로 교강사 등록 확인서 훈련 기간란을 비워놓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렇게 식기사에서도 많이 제공이 되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간혹 비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꼭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또 훈련 대상이 정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맞는 대상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분야와 무관한 교강사로 모든 교강사 풀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저희가 이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이제 적정한 교강사가 없기 때문에 학습 계획 활동 부적합 사유로 안내가 되고요. 또 1인이나 2인 등의 소수의 교강사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그 교강사로 전체 훈련 내용의 운영이 가능한지 전문성이 충분히 담보가 되었는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수행 활동입니다. 학습 수행 활동 지표에서는 저희가 콘텐츠 확인이 LMS에서 원활하게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있고 또 실제 훈련 내용과 그 훈련 내용이 훈련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정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최신 현황에 맞는 내용인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2019년인데 2006년, 2007년이 이제 최신 동향이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과정으로 심사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의 경우에는 너무나 좀 시일이 많이 지난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최신 정보로 제시하는 경우에 부적합이 되시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작된 콘텐츠를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최초 개발 연도 그리고 최근 업데이트가 언제 되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훈련 내용의 법령 개정 사항이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도 부적합으로 안내가 되시게 되는데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 개정 사항은 반드시 반영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행정고시 등을 통해서 매년 변경되는 산정 기준이나 뭐 지급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준 연도를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부동산이나 세법, 근로기준법 이런 또 자격증 취득 과정의 경우에 법령 관련된 이제 학습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은 필수적으로 해당 사항들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콘텐츠가 재생이 되지 않는 경우는 당연히 이제 부적합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훈련 기간 안에서만 확인을 하신 경우에 도대체 왜 안 나온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가끔 해주시는데, 저희 이제 심평원 내에서만 이제 그 재생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 세 분의 환경에서도 모두 이제 적정한 구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이제 부적합으로 안내를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훈련 기간에서도 반드시 좀 다양한 환경에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심사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편 과정의 경우에는 LMS 내 학습 체크 포인트 내용이 누락된 경우, 이 경우에도 이제 부적합으로 사유로 안내된다고 하니 이분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참여 활동입니다. 평가 참여 활동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훈련생들에게 이제 제공되는 평가 활동이 적정한지를 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 단계 평가 같은 경우에는 최종 평가랑 다르게 뭐 출제 문항수 3배수 필수 출제라든지 시험 시간에 제한이 없는 대신에 반드시 최소 1회 이상은 실시를 해주셔야 하고요. 전체 수료 점수의 10%, 최소 10%에서 최대 30% 이내로 평가 결과를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행 단계 평가 문항과 최종 평가 문항 또는 컨텐츠 내에 있는 퀴즈 문항이 동일할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또 안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최종 평가를 출제하실 때 저희가 최소한의 기준으로 안내 드리는 기준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최종 평가가 설계되었는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부적합되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수료 기준이 저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 인정요건에 미흡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격훈련과정 수료를 하실 때는 진도율 80% 이상, 평가 종합평균 60점 이상이 필수인데 이거와 다른 기준으로 안내가 되는 경우 부적합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또 LMS에선 평가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도 역시 저희가 부적합 사례로 안내가 되고 있고요. 문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문제에서 이 내담자가 갖고 있는 이라고 해서 보기가 필수적으로 출제가 되어야 되는데 보기가 이제 보이지 않는 경우라든지 정답과 해설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반드시 내용 전문가가 아니라도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내부 담당자분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심사 신청을 하시면 부적합률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복되는 평가 문항이 있는 경우에 이런 문항 유형이 다르다고 해도 문제와 정답이 같으면 저희가 중복 문항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한 후에 심사 신청을 해주시고요. 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채점 기준으로 정확한 이해, 다소 부정확할 때, 이해가 뭐 부정확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채점 기준을 마련하게 되면 이건 객관적인 채점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 문항은 그것 때문에 부적합을 받은 것도 있고, 또 여기 보시면 패밀리에 대한 이해, 패밀리 작성 방법, 패밀리 수정 방법이라고 해서 채점 기준에서는 3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평가 문항에서는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만 이제 주어진다면 훈련생이 이제 이거를 다 이해하고 있는 경우에도 뭐 만점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평가 문항 세분화 미흡으로도 부적합으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또 문항 유형 상위의 경우에 이건 부적합으로 안내될 수 있고요. 또 최종 평가를 시험만 응시한다고 했지만 LMS에 들어가서 과제가 출제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안타깝지만 부적합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NCS 적정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신청한 NCS 훈련 분류가 적정하게 이제 신청이 되셨는지 부분을 심사를 하게 되고요. NCS 적용 과정의 경우에는 NCS 능력 단위 요소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도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NCS 적용 과정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좀 설명의 자료집에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NCS 훈련 분류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사업주 훈련의 경우 조정 개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청하신 훈련 분류랑 동일하게 이제 그 결과가 나왔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한 훈련 분류에 따른 조정 개수가 어떻게 지금 산정이 되었는지는 저희 공지사항 311번 글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이 FAQ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FAQ는 생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3가지가 있어서 이 부분까지만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빙자료의 중요성은 정말 계속 강조드려도 부족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빙자료가 첨부가 되었는지, 첨부를 하셨다면 다운이 잘 되는지까지 한 번 더 확인을 꼭 하시고 심사 신청을 마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과정 개요서, 별첨 자료, LMS 이 3가지는 반드시 이 3가지 정보는 모두 일치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방법 수료 기준에는 과제가 없는데 LMS에 들어가면 과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변경 심사를 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인데 이런 경우에는 꼭 다시 한번 LMS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적합 사유는 훈련 과정이 부적합된 예시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자격 과정의 경우에 워낙에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예시로 뭐 3차 시 4페이지에 들어간 이 내용을 수정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다음 심사에 재심사로 들어와서 다시 확인을 했더니 4차 시 4페이지에도 그 내용이 수정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지적해드린 그 페이지, 그 타임라인만 확인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틀린 경우에는 다른 차시, 다른 페이지에서도 그 잘못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지를 꼭 한 번 더 확인을 하신 다음에 심사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